회법사TV의 박충우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 금수원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이었는데요. 안동 지역에 18년도에 파괴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느냐? 도시가스 관련이거든요. 도시가스의 요금이 조작이 되었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송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요. 검사님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경찰 의견서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의뢰를 한 겁니다. 제가 있었던 반부패부 회계팀에 제가 받고 기록 검토를 하니 범죄 사실 자체가 망대 개념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분식회계에서 당기순이익을 조작할 때 당기순이익을 조작한다, 부풀린다 할 때 방법이 대략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매출 원가를 조작을 하는데 기말 재고자산을 뻥튀기, 부풀려 올리면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부풀려진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공식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회계에서 갈로는 마이너스 빼기 개념입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구해지고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영업의 이익과 영업외 비용을 빼면 이익과 영업외 비용을 빼면 법인세 납부전 이익이 나오고요. 거기에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매출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매출 원가를 구하는 식이요.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있겠죠. 단기 매입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빼보면 팔려나간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이익을 구하는 거고요. 매출이익이 뻥튀기 되면 당연히 같은 조건이라고 할 때 영업이익도 뻥튀기 되겠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뻥튀기가 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20원이었다. 총 판매한 게. 그런데 기말에 연말에 재고를 세어보니까 재고가 70원 남아있더라. 그런데 작년에 넘어왔던 기초재고액은 작년에 세웠으니까 파악이 됐겠죠.
그 기초 재고액이 100이었다.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20원이었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얼마입니까? 50원이 되겠죠. 매출 원가는 50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빼면 얼마입니까? 매출 총이익이 70원이 되겠죠. 그죠? 기말 재고자산을 뻥튀기 해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을 70원이 아니라 80원으로 10원을 뻥튀기 해 보겠습니다. 10원을 더. 그러면 기초재고액 당기 매입액은 불변이니까 10원을 뻥튀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40원이 되겠죠. 매출 원가는 40원으로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15만큼 올라가겠죠. 80원이 되니까. 다 불변이라고 하면 단기 순이익도 15만큼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말 범죄 사실이라는 것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산하는 방법으로 단기 순이익을 과대 계산했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정확하게 수사를 했으면. 그런데 경찰에서 어떻게 올라왔느냐. 기말 재고자산을 과소 계산하는 방법으로 단기 순이익을 과대 계산했다. 이렇게 올라왔던 겁니다. 검사님도 헷갈리죠. 이 개념 자체가 안 들어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고 3일 만에 제가 기록 검토를 해서 보니까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 계산되었고 그것으로 해서 단기 순이익이 과대 계산되었다 라고 제가 이제 고쳐서 보내드렸는데 그 안에 수사 내용이 잘 안 맞아떨어졌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내려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지원차 내려갔겠죠. 자, 내려갔는데 도시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공부를 한번 하는 차에 중요한 게 단서가 포착이 됐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도시가스를 요금을 산정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느냐. 요금 기재라는 게 있고요. 제가 잘 오래돼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요금 기재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다가 적정 보수율이라는 것을 곱하면 일단 요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금 기재란 무엇이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건물도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유형자산,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이 있으면 무형자산에 적정 보수를 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와 관련 있는 비용들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직원급여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도시가스와 어느 정도의 연관만 있으면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복리후생비. 직원들 복리후생비 지급해야 되겠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지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지역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학생들의 기부금도 낼 수 있겠죠. 왜? 그 학생들을 키워서 자기들이 고용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학교에 내는 기부금 같은 것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사도 해야 되겠죠. 그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권도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다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땅 짓고 헤엄치기죠. 왜?
자기의 유용자산, 무용자산 전부 다 보수를 곱해서 요금에 들어가고 도시가스와 관련돼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지공급여도 전부 다 포함. 우리가 지급해준다는 겁니다. 복리후생비 우리 돈으로 지급해준다는 거죠. 대학에 기부금 내는 것도 우리 돈에서 내는 겁니다. 상품권 사서 상품권 인사 돌리는 것도 우리 돈에서 다 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도시가스와 관련된 비용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를 예시를 하나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관에 설립돼서 우리 집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죠? 물론 거실은 저희 보일러 시설이니까 그런데 시설과 연결을 위해서 관이 깔립니다. 그죠? 그리고 계량기도 설치가 될 겁니다. 계량기. 자, 여러분, 이런 계량기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도시가스 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회사가요? 반반입니다. 회사 반, 개인 반. 회사 반, 개인 반입니다. 그러면 계량기라든지 관도 유용자산일 건데 이 유용자산의 반은 개인이니까 여러분들 거니까 회사 자산으로 잡히면 안 되겠죠. 그죠? 반을 까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요금 자체가 내려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관이라든지 계량기 수십만 개 자체도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것도 전부 다 회사의 유용자산 잡았다. 올라가겠죠. 그죠?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사간에. 그죠? 그러면 도시가스 비용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제가 들여다본 겁니다. 상품권을 3억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3억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직원들한테 줬을까요? 회장이 그렇게 너그러울까요? 아니라는 거겠죠? 3억 원의 행방을 쫓다 보면 공무원 그리고 실사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들이 실사를 넣습니다. 잘 받으려고 로비를 또 해야 되겠죠. 실사 회계사 들어갑니다. 거기에 관련된 있는 공무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 유력 인사 누구겠습니까? 인사들한테도 인사를 하겠죠. 그죠? 이런 것까지 다 도시가스 관련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다 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분급여는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허위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허위급여를 포함시키면 누가 쓰겠습니까? 누가 쓰겠습니까? 그죠? 이해가 되겠죠? 복리후생비 누가 쓰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죠? 기부금, 지역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부금을 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 기부금이 회장님의 누님 서울의 모 대학의 교수입니다. 여기에 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부금은 누구를 위해서 기부를 한 겁니까? 학생을 위해서 기부를 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회장님의 누나인 모 대학 교수의 계속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가스 요금이죠. 그죠? 그런데 남해에 무인도를 구입을 합니다. 무인도를 구입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태양광 사업을 미래의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첨가하면 안 되겠죠. 그죠? 도시가스 요금에 첨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무인도까지도 유용자산에 넣어서 요금기재에 넣어서 적정 보수에 곱해서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골프 회원권, 피트니스,
서울 호텔입니다. 안동에 있는 직원이 서울에 가서 피트니스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골프 치겠습니까? 그죠? 못 칩니다. 누가 칩니까? 오늘 가족들이 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가스에 다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압수수색을 하고 회계사 부르고 공무원 부르고 수사를 진행해서 구속을 다 시켰겠죠. 자, 이슬은 회계를 모르면요. 회계를 모르면 기업 수사가 안 됩니다. 기업 수사를 전혀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기업 수사를 어느 정도 했다는 분들도 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반쪽짜리 수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반쪽. 완벽한 수사가 안 됐다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중요한 서민과 관련되어 있는 서민침해 사범 매덕이겠습니까? 5억 넘겠죠?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하죠. 그죠? 이런 게 다 넘어간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문제점이 있겠죠. 자, 이런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애초부터 수사를 잘 했다고 하면 저희 같은 사람이 내려갈 이유도 없겠죠. 헷갈린다는 겁니다. 매출 원가도 구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간단한 식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례로 정말 간단한 건데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자산이 100이 있다고 치고 부채가 150이 있으면 자본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50이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50원. 그죠? 그런데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100원이 나왔고 부채가 150원인데 자본을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괄호 50원 쳤습니다. 괄호 50원. 그런데 그러면 마이너스다. 그죠? 그건 뭡니까? 지금 벌써 자본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자본이 만약에 그 앞에 50원이 있었다. 그러면 완전 자본 잠식입니다. 그죠? 완전 자본 잠식. 그냥. 그런데 수사 한결과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투자를 받았다. 자본금이 있다. 부채는 많아도 자본금이 있고 이익도 발생한다. 아니면 이익이 나중에 발생할 거다.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수익은 많이 줄 것이다. 속여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믿은 거죠. 자본금 없이. 그죠? 부채는 많아도. 일반인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자본금도 50원 있고 부채는 많지만 자본금도 50원 있고 그래서 사기가 아니다. 민사사안이다. 넘어왔습니다. 검사님이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식 자체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문의가 왔습니다. 검사님 택도 아니다. 자산 100이고 부채가 50인데 자본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 마이너스군요. 맞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 이게 완전 자본 잠식인데 자본금이 있다라고 한 그 자체가 사기 아니냐. 그래서 수사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쨌든 시간에 지금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대본이라 했지만 어깨라고 치면 그죠? 중요 경제 범죄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서민 침해 사범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못하게 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손해. 도시가스 직접적 손해 아닙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만약에 투자했다 직접 손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만 보더라도 정말 금수원박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히 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예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